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베이스 레이어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미드 레이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드 레이어는 이제 추가 목용이 있는 옷이죠. 티셔츠 한 장을 추울 때 이제 껴있는 옷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드 레이어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온성. 그 다음에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빨리 마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속건성이 이제 중요해집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플리스가 도대체 어떤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플리스를 골라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플리스는 1979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플리스가. 그 이전에는 플리스라 그러면 양털로 만든 스웨터였어요. 79년에 말덴 밀스라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 이 말덴 밀스가 지금의 폴로텍입니다. 거기서 파일 직조라고 그럽니다. 이거 이제 파일 위빙이라고 하는데, 파일 직종으로 만든 걸 폴리에스터 원단을 표면에다가 쇠 갈고리 같은 겁니다. 그걸로 긁었어요. 그래서 하는 기모를 만들었어요. 표면에. 이렇게 만든 원단을 이 사람들이 폴라 플리스라는 이름으로 붙였어요. 그게 플리스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동대문시장이나 원단을 취급하시는 분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다 이런 류의 원단을 폴라 플리스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제 말덴 밀스가 만들어낸 그 플리스의 상표명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용어가 된 거죠. 플리스를 뜻하는. 그래서 폴라 플리스라고 합니다. 이 파일 원단에 이제 표면 처리를 한 거죠. 쉽게 말씀하면 갈고리 가지고. 그렇게 하면 이제 사진과 같은 이렇게 표면에 기모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폴라 플리스 또는 플리스라고 이제 하게 되죠. 이제 플리스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구분도 이렇게 많고, 이제 표면을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한 명만 했느냐 안 했느냐, 한 명만 기모 처리를 했느냐, 그런 것도 또 다르고, 또 이제 플리스가 예전 것들은 보풀이 잘 일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보풀이 잘 안 일하는 이런 것도 또 생겨서 그에 따라 구분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플리스를 구분하는 그런 무게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준이. 기준은 사실은 폴라텍이 다 만들어요. 클래식 100인가? 그 다음에 클래식 200, 클래식 300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냐면 무게입니다. 스퀘어미터당 원단이 얼마나 무게 있냐? 무게가 무거울수록 두꺼워지죠. 그렇게 해서 플리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0g 이하는, 스퀘어미터는 100g 이하를 이제 울트라라이트라고 그러고, 100에서 200 사이는 라이트웨이트라고 그러고, 200에서 300 사이를 이제 미드웨이트라고 그러고, 이제 300 이상은 헤비웨이트라고 합니다. 메이커에서도 보면 이제 그 제품의 스펙을 들어가 보시면 미드웨이트, 라이트웨이트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느 정도 이제 두께냐를 소비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표면 처리를 좀 달리 해서 폴라텍스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워 드라이도 있고, 또 파워 스트레치는 보통 이제 미들레이로 잘 입지는 않죠. 보통 이제 얇게 만들어서 베이스레이로 더 자주 입는데, 그것도 있고, 더말 프로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름이 불리기도 하고, 그런데 각 메이커마다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플리스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은 이제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무게에 따라서, 두께에 따라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이 표를 보시죠. 이런 겁니다. 옛날에 이제 하블럽스, 지금도 제가 자주 입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마이클라이트 자켓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얇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그 라이트웨이스에서 제일 대표적인
제품, 이게 파타고니아 R1입니다. 이거 180g 정도, 스퀘어미터가 180g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OR의 DB8라는 것도 있고, 블랙 다이아몬드 에코 에피션트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평가가 좋은 것들입니다. R1은 라이트웨이트 클래스에서는 대표적인 거였고 엄청 팔렸던 제품 중에 하나죠. 이게 잘 팔리니까 이제 흉내 내서 똑같은 그걸 만든 블랙 다이아몬드 에코 에피션트 자켓입니다. 파타고니아 R1은 원단을 파워 그리드라고 불러요. 안에 격자무늬, 이거 한번 보시죠, 사진. 이게 격자무늬가 되어 있거든요. 파워 그리드라고 불러요. 근데 똑같은 원단을, 이제 원래 폴라텍의 이름은 파워 드라이입니다. 파워 드라이 중에서 이제 그리드가 있는 이제 그 제품이죠. 그게 이제, 그걸 쓴 게 이제 블랙 다이아몬드 코에피션트입니다. 예. 그래서 두 개는 사실은 동일한 원단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R의 DB8라는 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특이한 제품입니다. 이거는 하이브리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팔은 플리스예요. 근데 가슴은 패딩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이 패딩이 생긴 폴라텍의 알파라는 원단입니다. 알파는 원단이라는 게 보다 이게 충전재에 가깝죠. 알파 충전재인데, 알파 충전재 한번 보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는 이제 그 과격한 운동이나, 원래 개발은 이제 미군 특수부대들을 위해서 만드는 원단입니다. 군인이 특수부대 얘네들은 뭐 20-30kg씩 뭐 장비를 지고 이제 적진에 들어가지 않으면 빨리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땀이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뭐 보온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땀이 빨리 나가라고 처리하라고 이렇게 만든 일종의 충전재입니다. 요거를 이제 추위를 많이 느끼는 가슴, 톨소 부분, 몸통 부분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DB8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플리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약간 하이브리드형 플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웨이트는 대표적인 게 이제 파타고니아 R2가 아주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운틴 하우드의 몽키도 뭐 많이 한때 입으셨죠. 예. 그 다음에 마마 프레어본이 있는데, 이거는 가격이, 이게 이제 폴라텍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이 원단을. 그래서 이제 서드 파티 걸 쓰는데, 대신에 이제 성능은 약간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자켓이고. 그 다음에 아크테릭스 포트레이즈라는 자켓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드웨이트로 분류되는 플리스라고 하는데, 표면에 이제 발수 처리라든지 뭐 이런 거를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도 좀 조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의 방풍 기능도 있고, 방풍 기능을 좀 갖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기성은 다른 것에 비해서 약간 떨어집니다. 그 파타고니아의 헤비웨이트는 뭐 이렇게 신칠라라는 이름이 붙은 여러 가지 자켓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가 이제 그거죠. 원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쓰죠. 요새 이런 거. 예. 신칠라는 이름이 이제 왜 이게 붙는, 이게 파타고니아 이렇게 보시면, 이 표에서도 보시면 파타고니아 제품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파타고니아가 이 플리스에 쓰는 황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79년에 이제 플리스를 처음으로 발명을 했는데, 말덴밀스 폴라텍에서 81년에 얘들이 만든 게 신칠라라는 이 원단입니다. 81년에 2년 후에 그걸 협업을 해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친칠라 토끼라고 아시나요? 모르겠네요. 그 친칠라 털이 부드럽고 깁니다. 예. 그래서 친칠라 토끼 털을 흉내내서 합성으로 신테틱 합성이라는 뜻이죠. 신테틱 친칠라. 그래 그 친칠라를 이름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만들어서 뭐 다양하게 쓰죠, 이거를. 예.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폴라텍의 역사와 교류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종류도 다양하고 또 좋은 것들을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해서 좋은 그 플레이트들 많이 만들어냅니다. 예. 앞에서 소개해드린 것들은 대부분 다 평점이 좋은 것들입니다. 각 클래스에 있어서.
근데 요즘 나오는 등산복에 쓰이는 플리스, 물론 캐주얼에 쓰는 플리스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폴리에스터 같이 쓰는데 등산복에 쓰는 이제 마이크로파이버를 주로 많이 써요. 마이크로파이버를 써야지 땀을 빨리, 그냥 이제 굵은 실보다는 더 빨리 빼내고 또 빨리 마르고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파이버를 가지고 이제 플리스를 만들어요. 최근에 등산복 회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크게 뭐 엄청 차이가 많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캐주얼이나 애기들 뭐 이렇게 유아용품이나 이런 데 보면 플리스를 쓰는데 담요라고 쓰고 이러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제 마이크로파이버라는 게 훨씬 더 성능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플리스를 써야 되느냐? 이거는 자기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자기 체질입니다. 자기가 추위를 많이 타느냐 안 타느냐, 땀이 많으냐 안 많으냐,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땀을 흡착하는 능력과 건조 속도가 빠른 것들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땀을 많이 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열이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꺼운 건 필요가 없죠. 이런 분들은 얇은 걸로 선택하시면 되고, 또 추위를 많이 타신다 그러면 이제 미드웨이트를, 헤비웨이트는 캐주얼 말고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게 헤비웨이트는 무겁기도 하고, 왜냐면 그 정도 두께, 그 정도 무게라고 그러면 패딩을 쓰는 게 낫거든요. 얇은 경량 패딩을. 그래서 헤비웨이트는 주로 캐주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드웨이트 정도를 갖고 그걸로 모자라다 그러면 경량 패딩으로 이제 추가 보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쓰느냐 그러면 아무래도 얇을수록 통기성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빨리 마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위를 많이 느낀다 그러면 약간 두꺼운 쪽이나 그냥 패딩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